오늘은 8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음력으로는 8월 초 하루날로 오늘의 일진으로는 이민년 무신을 임자일로 임목식신과 그리고 무토평관이 왕수로 인하여 물속에 휩쓸려 가기 쉬운 날이기도 합니다. 잠시 국내의 이슈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국내 정치는 법원이 이준석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준석에게 카운터펀치를 맞은 여당은 윤핵관 책임론으로 내홍이 깊게 쌓여져 갑니다. 그리고 국외로는 미 블랙번 상원의원의 25일자 어제 아랫개가 되겠습니다. 25일자 대만 방문으로 중국의 군용기 35대와 그리고 군함 8척을 동원해서 대만 주변에서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전의 보도를 또 보면은 대만은 중국이 경거망동할 경우는 중국에 있는 세계 최대의 댐인 샨샤댐을 공격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기도 하니 거국인 중국이라도 소국인 대만을 무시 못할 상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경제 뉴스를 보면은 제롬 파월 FRB 의장은 현지 시간 26일자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리는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당분간 제약적인 정책 스탠스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또 물가 상승률을 낮추려면 비용이 따른다 하면서 물가 안정에 실패하면 더 큰 고통에 따를 것이라고 하여 인플레이션 억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의 정신은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가서 정시의 사주명리 357강에서는 관상에 대한 강의를 15강으로 모두 마치고 삶을 위해서는 돈인 재성의 유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재성의 변화를 논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이 시대에 따라서 인성이 어떻게 부각되어 가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357강입니다. 완전한 자연인으로 살아도 아주 기본적인 돈은 필요한데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돈의 필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얻기 위하여 경제적인 관념으로는 취업과 그리고 사업 주체를 이야기하면서도 현대 사회에서는 재테크를 거론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부동산이나 정권을 말하고 근래에는 좀 더 규모가 큰 돈과 빠른 재테크를 위하여는 전자화폐 즉 암호화폐를 거론하기도 합니다. 본 강의는 이와 맞물려 사주도 옛것을 탈피하여 돈 재성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피력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주 중에서 재성에 관한 여타의 이론을 잠시 제쳐두고라도 사주에서 명목적인 돈은 재성이 될 것입니다. 우선 사주에서 재성과 돈의 관계를 논할 때 돈을 얻으려면 일단은 천간이든 지지에서든 재성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재성이 천간과 지지에 각각 하나씩 있다면 뿌리를 두어 좋은 것이 되고, 그 돈의 규모 면에서는 월지에 자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크기도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월주에 있는 재성은 젊은 시절로부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월주가 선대나 부모의 자리이기 때문에 부모나 선대로부터
양려되는 재산이 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시주에 자리한 재성은 장년기 이후에 자수성가하여 들어오는 재물을 의미하여서 고생 끝에 성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각 일간별 재성과의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간목이나 을목 일간일 경우에는 천간에 무기토가 재성이 되고 지지에는 진술 충미토가 재성이 될 것입니다. 병화나 정화 일간일 경우에는 천간에는 경금이나 신금이 올 때가 재성이고, 그리고 지지에는 신금이나 유금이 올 때가 재성이 될 것이고, 무기토 일간일 경우에는 천간에는 인계수가 올 경우이고 지지에는 해수나 자수가 올 때가 재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금이나 신금 일간에서는 천간에는 간목이나 을목이 재성에 해당하고 지지로서는 임목이나 묘목이 재성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수나 계수 일간일 경우에는 천간에 병화나 정화가 있을 때 재성에 해당하고 지지에는 사화나 오화가 있을 때 재성에 해당할 것입니다. 아래와 같고 재성의 경우입니다. 이 부자는 가장 세력이 강한 재성이 월주에 자리하는 경우입니다. 이 월주라는 것은 여기서는 시를 나타내기 때문에 시주, 그리고 갑, 을, 목, 일간이 있는 경우는 일주, 그리고 또 여기는 태어난 월을 의미하는 월주가 되겠고 태어난 연을 의미하는 연주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가. 예를 들어서 마지막 인계수 일간일 경우에는 제일 왼쪽이 시주, 그 다음에 일주, 그리고 월주, 오른쪽이 연주입니다. 보통 이렇게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월주에 재성이 자리할 때가 재성이 가장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세력이 강한 재성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월주에 자리할 때 전부 이와 같이 표시한 자리입니다. 이들은 부자가 되려면 일단은 재성이 있어야 한다. 재성이 사주에 있습니다. 지금 전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돈을 돈답게 벌려면 재성이 왕해야 한다는 이론과 모두 일치하게 됩니다. 왕해야 된다는 것은 재성이 월주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병정화는 경신금, 신유금, 예를 들어서 또 경금이나 신금은 갑월목, 임묘의 재성이 월주에 자리하는 경우가 재성이 왕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지에 재성이 자리한다면 재성이 왕한 경우라고 하였습니다. 재성이 왕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성이 월지가 아니고 연지나 오른쪽입니다. 연지나 일지에 자리하는 경우입니다. 이 자리에 바로 일간 밑에 자리하는 경우입니다. 자리하는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자리한다면은 일지나 연지에 자리하는 경우는 월지에 있는 것과 합하여 월지에 다른 어떤 것이 와서 다른 어떤 지지가 와서 월지와 합을 하여서 그것과 합을 해서 재성화 된다면은 합한 것이 재성화 된다면은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합하여서 재물로 변하는 경우에는 갑을 일간일 경우에서 자축 합도밖에는 없습니다. 요 갑을목 일간일 경우에는 축토가 있는 경우에 이 축토가 있는 경우니까 월지가 아니고 이 축토가 일지나 또 연지에 자리하는 경우에 월지에 자수가 올 경우에는 자축 합토가 되기 때문에 토는 재성이기 때문에 재성의 힘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투축 합도 밖에 없으면 나머지는 모두 합으로 인해서 재성이 변화하여서 다른 육신인 인성으로 변하거나 식상으로 변하거나 간성으로 변하거나 비겁으로 변하게 되어서 재성의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일간이 진토의 재성이 유금을 만난다면 이 진토가 일지에 자리하면서 월지에 유금이 온다면 진유합금이 됩니다. 진유합금으로 변하기 때문에 금변되어서 금은 즉 관성이 되는 것입니다. 간목에서 관성으로 변하게 되고, 또 삼합이 될 때는 신자진 수로서 인성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간목에서 수는 인성이기 때문에 인성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인성으로 변한다면은 어머니에게 지출이 되거나 유학이나 인성이기 때문에 유학이나 호학을 위해서 재물이 나갈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술토인 경우는 이와 같이 술토인 경우입니다. 술토가 만일에 일지나 연지에 자리할 경우입니다. 재성이 월지에서 묘목을 만난다면, 묘의 비겁을 만난다면 묘술 합화가 되겠죠. 화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목일 경우에 화는 식상입니다. 식상으로 변하니 손재가 있거나 자식에게 지출이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손재가 있거나 지식을. 묘술 합하고 있기 때문에 식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페이지의 갑을목 일간에 이어서 이 페이지에서는 병정화 일간을 보도록 합니다. 병정화 일간이면서 재성인 신금이나 유금이 월지에 자리하지 않고, 월지에 신금이나 유금이 이 자리에 월지에 자리하지 않고 일지나 또 연지에 이 자리에 신금이나 유금이 이 자리에 자리하면서 식상인 진토가 월지에 자리하면은 이 유금은 월지에 진토가 자리한다면 이 유금일 경우에는 진유합금으로 금의 세력을 세워서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진유합금이 되면 이때 여성이라면은 진토는 식상이기 때문에 자식들로 인해서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서 노후에 자식들을 보면서 편히 살 수 있는 명조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또 월지에 진토가 아니고 사화가 있다면, 여기에 진토가 아니고 사화가 자리하고 있다면은 사유합이나 또 사유합이 되기 때문에 사화의 형제로 인해서 병정화는 사화가 비급이기 때문에 사화의 형제로 인해서, 또 만일에 축토가 자리할 경우에는, 여기에 축토가 자리할 경우에는 사유축, 유축의 합입니다. 유축의 합이 되어서 식상으로 재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재성인 신금의 경우는 유금이 아니고 신금일 경우입니다. 이제는 신금일 경우는 사화로 인해서 사신합수가 됩니다. 합수가 되고, 또 자수나 진토를 보아도 신자진 합수가 되기 때문에 수가 되어서 재성이 모두 수로서 관성이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관성으로 인해서 로비 자금으로 가든지 아니면 자식에게 재성이 유출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 무기토 일간입니다. 이번에는 무기토 일간이면서 재성인 해수나 자수가 월지에 자리하지 않고, 무기토 일간이면서 해수와 자수는 재성이 되는데 이 재성이 월지에 자리하지 않고 일지나 연지에 자리하는 경우입니다. 일지나 연지에 자리하고 그 대신 월지에 임목이나 묘목이나 미토가 자리하면은 인목이 자리할 때는 인해합이 되고, 또 미토나 즉 묘목이 자리할
할 경우는 해묘미로서 다시 또 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목의 관성으로 변해서 재물이 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월지의 축토라면은, 이 월지에 만약에 또 축토라면은 자축합이 되는 것이죠. 축토라면은 자수는 자축합으로 비견이 되는 것이니 나의 재물이 비견인 형제에게로 나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금이나 진토가 월지에 자리한다면 양쪽 모두 신자진 합이 되는 것이죠. 신금이나 여기에 또 월지에 신금이나 진토가 있는 것들만 자수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 신자진 합이 되어서 수의 기운이 지금 세력화되어서 신자진 합수로 재성이 세력화되어서 살아갈수록 부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살아갈수록 부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경금과 신금 일간의 경우를 보도록 합니다. 경신금 일간이면서 재성인 임목이나 묘목이 월지에 자리하지 않고 일지나 연지에 자리하면서 경신금 일간이면서 재성인 임목이나 묘목이 월지에 자리하지 않고 이 일지나 이 연지에 자리하면서 월지에 해수나 미토가 자리하는 명조라면은 이 월지의 자리에 해수나 미토가 자리하는 명조라면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인의 한목 해묘미 목국으로 변신하여 재성이 강해지기에 알찬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경신금 일간인 경우가 지지의 재성인 임목이나 묘목을 가지면은 합으로 인하여 득재하는 데는 가장 좋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로도 경신금 일간이 임묘목을 본다면은 부자가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인계수 일간을 보도록 합니다. 인계수 일간의 경우입니다. 인계수 일간이면서 재성인 사화가 월지에 자리하지 않고 일지나 연지에 자리하면서 월지에 신금이라면 월지에 만일에 신금이 온다면은 사신합수로 이 사화와 신금은 사신합수가 되어서 내 돈이 인성과 합작하여 형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금이라면 신금이 아니고 아니라 유금인 경우에는 사화의 재물은 유금과 사유합금으로 재물인 돈의 유출을 실감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또 오화에 임목 식상이 월지에서 합한다면 오화일 경우에 임목이 식상이 월지에서 합한다면은 인오의 화국으로 재성화되어서 재물의 비교적 빠르게 늘어남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목이 만일 있다면은 월지의 임목이라면은 인옷을 화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비교적 빠르게 늘어남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지 혹은 일지의 오화와 월지의 미토가 서로 만나게 되는 경우는 재물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보다는 사오미토 중에서 사화는 재물이 급격히 늘어나지만, 그러나 미토가 올 경우에는 오미의 합이 되기 때문에 재물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차근차근하게 늘어남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토가 올 경우에는
차근차근하게 재물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한 모든 경우는 재성이 월지에 있든 일지에 있든 연지에 있든 제대로 사주에 자리하여 돈을 버는 경우이지만은,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재성이 없어도 사는 데는 문제가 없고 때로는 재벌은 아니라도 부자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고, 드물게는 또 큰 돈을 벌어서 재벌이 되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주에 재성이 아예 없거나 재성이 있어도 약한 경우에 재성을 취하여 부를 누리는 경우 예를 들어 본다면, 첫째로 인성이 주를 이루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사주입니다. 인성이 주를 이루는 사주의 경우는 부동산 계약 등 계약을 추업으로 하는 경우와 유가증권 취급, 또 디지털 관련 분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전적으로 하는 학교나 학원 등과 관련하여 재택의 수단을 직업으로 삼는 경우입니다. 이들의 사주를 예를 들어 본다면 인성에 관련된 사주입니다. 갑, 을목, 일간일 경우에는 인계수와 해수와 자수의 인성이 활발하여 유기한 경우가 되겠고, 병정화 일간일 경우는 을목, 갑목과 을목, 그리고 임목과 묘목의 인성이 활발하여 유기하는 경우가 되겠으며, 또 무기토 일간일 경우는 병정화나 사화, 오화의 인성이 활발하여 유기하는 경우가 되겠으며, 또 신금과 경금과 신금 일간일 경우는 무기토와 그리고 진술 충미토의 인성이 활발하여 유기한 경우가 되겠고, 또 인계수 일간일 경우는 경금과 신금이나 신금, 유금의 인성이 활발하여 유기한 경우입니다. 이들의 유기한 인성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논한 인성이 왕한 사주 외에 비급이 왕한 사주라면은 주위 형제나 친구의 도움으로 재물을 모으게 되겠고, 그리고 또 식상이 왕한 사주라면은 그야말로 자신이 열심히 하여 돈을 벌거나 자식의 덕으로 삶을 윤택하게 보내는 경우도 있겠으며, 또 관성이 힘을 얻어서 유기한 사주라면은 공직 진출로 입신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재성이 없더라도 잘 살아가게 되는 시대로 탈바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의 시대가 식상생재와 그리고 관인상생이 서로 짝을 이루어 재물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였다면, 윗절에서 논한 바와 같이 이제는 비급이나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성이나 인성이 각각 독립해서 유기해야 재물을 얻어서 무난히 살아갈 수 있는 세월로 탈바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주의 재성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웹2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고, 이미 다가온 탈중앙화 즉 디파이와 개인 콘텐츠 소유의 시대인 NFT가 활성화되는 이 시대는 웹3의 시대이기 때문에 육체적 대량 생산 체제의 시대는 저물고 정신적인 시대에 직면해 있기에 각각의 육친의 시대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육친의 시대, 서로 유대관계가 아니고 각각의 육친의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육친의 시대는 비급, 식상, 재성, 관성, 인성 각각의 독립해서 유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주에 이와 같이 재성이 전혀 없어도 약해도 재성 있는 사주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디파이와 CBDC가 공존하는 시대가 되겠고, 디파이와 CBDC가 공존하는 시대가 되겠고, 부의 이동이 있는 시대이며, 부의 이동이 있는 시대이며, 이러한 기류가 바로 우리의 눈앞에 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준비하여야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357강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인성의 부각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